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좀 변칙적으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모시는 이분을 월요일에 모셔봤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수소차 빼놓고는 시장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수소차 관련주가 얘기가 나왔었고. 자, 2019년 유망산업으로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19년까지 갈 것 같아요? 좀 어쨌든 이게 사실은 수소차라는 게 뭐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전기차는 이렇게 굉장히 그 화랑이고 네. 또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도요타라든가 현대차 현대차. 외에는 뭐 하는 데가 있나? 그렇죠. 이런 좀 의구심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일단은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수소차가 성공한다고는 저도 뭐 장담은 못하지만 전기차하고 이게 경쟁을 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보실 건 뭐냐 현대차가 일단 승부수는 띄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2030년까지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뭐 내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 10년에 대한 계획 수도 없이 내놓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거를 현대차가 승부수를 띄웠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네. 뭐 보셨겠지만 수소차 계획뿐만이 아니라 정의선 체제로 좀 개편될 그렇죠. 거라는 그런 좀 뭔가 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가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구체제 인사들이 좀 있었고 뭔가 또 사업부별로 중복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네네. 엔진도 같이 만드는 데가 있고 뭐 변속기도.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다이모스라든가 파워텍 합병한 것처럼 네네. 이 겹치는 회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치고 있고. 그리고 뭐 SUV 이번에 팰리세이드도 어쨌든 좀 잘 나왔고.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변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현대차가 사실 전기차에 늦은 것도 좀 사실입니다. 다른 네. 업체들에 비하면. 근데 계속해서 고집을 해왔던 게 수소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사실 설왕설래 말도 많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구체적인 뭐가 나온 건 없었거든요.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놓고 7.6조 원 투자한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일단 뭐 그게 성공한다 안 한다 떠나서 이 관련 산업에는 굉장한 또 파급 효과를 불어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많이 이제 경쟁들을 하는데 그 현대차가 왜 수소차 이렇게 그 결국엔 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보다 좀 비중을 실어서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운송 수단으로서의 그 어떤 이제 메리트가 네. 수소차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송 수단으로서의 메리트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운송 수단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버가 결국엔 차를 이렇게 자기가 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차를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 네. 그 운송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네. 택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또 장거리 운송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유 경제 시대로 갔을 때 결국 자동차가 이제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운송 수단이 될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네.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네. 보통 1시간, 빨라야 지금 1시간이거든요. 네.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그러면 시간 동안 돈을 못 받는 못 벌죠. 네. 못 벌죠. 근데 수소차는 뭐 길어야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을 해놓으신 건데 저렇게 2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쳤을 때 전기차는 541시간이 걸리고요. 충전 네. 시간만. 네. 근데 수소차는 27시간밖에 안 걸려요. 저 어마어마한 차이. 그러니까 저게 주행 거리로는 369만 킬로미터라고. 그만큼의 손실인 거죠. 전기차 그러니까 입장에서. 저 시간이 다 손실이죠. 네네. 저만큼 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전기차가 사실은 또 뭐 빠른 급속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의 저 엄청난 그 주행 거리랑 짧은 충전 시간을 지금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네네. 당장.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현대차가 그것 때문에 수소차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좀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 경제로 만약에 시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그쪽에서 결국 쓸 카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우버라든가 네. 뭐 그런 이제 공유 업체들이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이걸 가지고 뭐 현대차가 뭐 앞으로 떼돈을 벌겠다 이거보다도 네. 어쨌든 친환경차 쪽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는 전략으로 수소차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운송수단으로서의 매력은 좀 수소차가 좀 지금은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충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충전소 되게 비싸요. 이게 네. 뭐 몇억 원을 호가한다 하나 좀 설치하는데도 30억 원 이 네, 정도 하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이미 호주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 마련해 가지고 했다고 네네. 하는데 아. 한국은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부생가스라고 있어요.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에서 석유화학 이제 생산할 때 나오는 부생가스 중에 네네. 수소가 일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울산 지역에 보면은 시범 충전소들이 되게 많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거기서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 가져오면 되거든요. 네네.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거를 이렇게 뭐 수도권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져오려면 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든지 네. 또 운송수단 가지고 또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 또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난제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사실 수소 충전의 매력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이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지금 네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걸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뭐 계속해서 수소 충전소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죠. 정말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좀 꼽아주시면요. 저는 이제 두 종목인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풍국주정이라고 요새 갑자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주정회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소 관련주로 날아가나. 근데 주정이 아니라 이 자회사 중에 SDG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에서 효성이나 대한유화로부터 수소가스를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원료를 받아가지고 전자재료라든가 반도체, 우주항공 같은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한테 수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소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수소 충전소에 또 그냥 바로 공급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수소 충전소를 만약에 많이 깔게 되면 네. 이 회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울산에서 SDC가 만든 이 수소가스를 다 공급을 해버리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대차의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수소 이 자동차 시장이 많이 커진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풍국주정. 그 자회사가 SDG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뉴로스란 기업인데 이 기업은 현대차랑 좀 밀접합니다. 이 현대차 이미 그 매출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넥소라고 아실 거예요. 수소차. 수소차 넥소. 예, 거기에 지금 이미 그 공기 압축기라든가 스택 같은 게 이미 들어가 있고요. 또 현대차 스위스 H2 에너지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수소 트럭 이미 1000대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네. 아직은 돈을 크게 못 벌지만 현대차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기업들보다 이 두 기업은 좀 앞으로 만약에 투자가 확대되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다른 산업을 한번 찾아볼게요. 2019년에 과연 좀 이게 유망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업종이 어디냐면 바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지 못하긴 하나 그 삼성전자 내에 있는 한 가지 사업부가 또 OLED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또 다른 OLED 업체들도 있었어요. 그쪽은 어떨까요? 2019년에. 2019년도에는 사실 이제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도 3개 모델에 다 OLED가 채택된다고 장착이 됐죠. 하니까 네. 결국 LCD는 지는 해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OLED는 앞으로 투자는 당연히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반도체랑 이렇게 비교들 많이 하실 텐데 네. 반도체는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2009년, 19년.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삼성이 어쨌든 세계 1위니까 네. 삼성이 투자를 봐야 되는데 삼성이 올해는 사실 별로 투자한 게 없어요. 그래서 OLED 장비 회사들 주가가 좀 굉장히 실적은 좋은데 부진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인데 네, 맞아요.
근데 내년에는 좀 달라집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QD OLED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 시장에 네.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 이제 소재를 이용한 OLED 패널을 만드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볼지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양산은 한 2021년 정도 돼야 좀 양산이 되겠지만 이 투자는 벌써 지금 내년부터 해야 되거든요. 내년 한 네. 2분기부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가 좀 들어가게 되고 또 요즘에 YOCTA라고 이게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네. 애플에서 갑자기 이 YOCTA가 들어간 OLED 패널을 삼성에서 좀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한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이걸 못 하는데 뭐냐면은 그 OLED 우리 터치할 때 네. OLED 패널에 이게 터치 센스, 그러니까 필름이 원래는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YOTCA는 뭐냐면 필름이 없어요. 그냥 이 OLED 패널이 그냥 터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필름 없이 네.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터치 일체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애플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회사가 지금 삼성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에 요청을 했고 네. 삼성에서는 2020년 정도에 요거를 아이폰 신제품에 납품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도 이게 설비 투자 들어가면 OLED 이쪽에 대해서 당연히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해 2018년도 굉장히 부진했지만 이 삼성의 QD OLED TV랑 네. 애플이 요청한 이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터치 일체형 네. OLED 이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들이.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뭐 SFA라든가 원익 IPS,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딱히 큰 영향이 없을까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물론 좋긴 한데 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그러니까요. 커서 아. 반도체가 업황이 살아나야 주가가 갑니다. 그러니까 OLED 비중은 예전만큼은 높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이 OLED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코스닥의 다른 장비나 소재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중국의 BOE 같은 네. LCD 업체들이 네. 물량을 너무나도 많이 쏟아댄다 보니까 LCD로 기본적인 매출을 하면서 이제 OLED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본 매출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네. 좀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된다는 거네요. 일단 OLED 쪽으로 가고 삼성전자만 만들 수 있는 OLED가 있는 거고. 예, 그 YOTCA라는 일체형은 사실 지금 기술력이 LG가 그걸 하면은 또 LG도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제 기사 내용 확인해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양산이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보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주 아시겠지만 바로 내일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관련해서 시진핑, 네. 연설이 있는데 네. 과연 좀 제발 좋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요. 좋은 뉴스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FOMC 회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금리 몇 번 올리느냐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 반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으니까 네. 그거 눈여겨보시면 그래서 오늘까지는 시장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은 좀 긍정적인 흐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했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네. 시기로 좀 이번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